우와, 이게 더 비싸. 100g당 1,800원이야. 소라가 1,400원인데. 감치가 지금 살이 있나? 모르겠다. 지금은 이제 꼬마기 철이지, 겨울에는. 엄마가 묻혀줄까? 우리 몇 년 전에 시장에서 꼬막 샀을 때도 그렇게 1kg, 맞지. 1kg에 8,000원이었다. 이건 대용량이라 싸다. 100g 6,300원. 이거는 8. 와, 청어. 요즘 색감이야, 색감. 산란기라서 요 알을 싸놨다 해봐봐. 그 중에서 알을 안 싼 것도 있을 건데. 우와. 요 한 개 들어봐라. 이거 한다고? 당신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내 한두 마리만 썰어 먹으면 안 되겠나? 8,900원이면 뭐 그전데. 요즘 알이 다 들어가 있을 건데. 뭐 대포에 청어 억수로 문도 알고 있나? 안다. 나그러 가기 귀찮다. 요거 한 개 해가지고 한두 마리만 먹고 나머지 고양이 좀 썰어주면 안 되겠나? 참돔도 제사고기로 쓰기에는 괜찮네. 가격이 그래 안 비싸네. 싸다. 이 정도 되면 한 1.3 정도 나가겠는데 1.5 정도 나가겠다. 27,000원. 죽었지만 제사고기로 해갖고. 가자.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제가 이른농협 하나로마트 이제 집으로 들어오다가 잠시 들러가지고 몇 가지 물건을 샀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요거 보여드립니다. 요거 청어죠, 청어. 청어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지역에서도 겨울에는 방파제에서도 낚이고, 물론 작은 사이즈이긴 하지만 또 많은 양이 어느 정도 잡힙니다. 그런데 뭐 우리 지역 자체는 뭐 겨울 아니면 안 잡히기 때문에 청어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잡아서 뭐 이렇게 유통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 근해에서 이제 정치망이나 주복이나 이렇게 이제 잡히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지역 뭐 수산시장이나 지역 이렇게 뭐 농협의 수산물 코너, 수입의 수산물 코너 이런 데서 뭐 조금씩 소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집 앞에 있는 방파제만 봐도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지금 빨간 방파제 앞쪽에 뭐 낚시하시는 분들이 여러 보이는데, 지금 그 방파제에서 낚시를 담그면 청어가 뭅니다. 작은 사이즈이긴 하지만 청어가 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는 청어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어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거하고 또 내 식탁에 오르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물론 앞에 나가서 조금 낚을 수도 있지만 또 과정이 번거롭고 귀찮다 아닙니까? 한두 마리 먹고 싶은데 굳이 낚싯대 챙겨서 나가기도 그렇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한번 사와 봤습니다. 제가 이런 농협 요거 가끔씩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먼 데서 굳이 찾아가라 뭐 그 정도로 가치가 있다 이런 뜻에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뭐 제가 가끔 어머니 약을 받으러 간다든지 어머니 뭐 병원 진료가 예약이 돼 있어서 이렇게 가는 길에 왔다 갔다 하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들려서 사올 때 가끔 보여드리는 거지, 멀리서 굳이 찾아가라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 요거 한번 손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횟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도 한번 맛을 보고 싶어서 사왔는데, 사실 청어는 뭐 지금이 제일 맛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청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찬물을 좋아하는 이제 생선이기 때문에 겨울에만 한시적으로 뭐 우리 요 방파제에서도 낚이고, 뭐 학꽁치도 같이 낚이고, 뭐 청어도 같이 낚이고 하셔가지고 생활 낚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낚시를 하러 많이 오시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크게 상업적 가치가 없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왜냐하면 큰 사이즈들이 많이 이렇게 대량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또 잡히는 시기도 비교적 짧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철이 아니에요.
청어 같은 경우는 한 11월달, 12월달 정도 되면 알이 생기기 시작해서 한 3월달, 4월달 정도 되면 이제 대부분의 개체들이 이렇게 산란을 마치고 다시 또 이제 물이 이제 그때 되면 3, 4월달 되면 물이 또 남해 쪽은 또 수온이 조금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 그리고 시베리아가 아니죠. 저 베링해 쪽에서 그리고 연해주를 거쳐서 이렇게 북한으로 내려오는 그 한류가 어느 정도까지 요 남해안까지 내려올 수 있는 겨울에는 차가운 수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조류를 따라서 내려왔다가 수온이 상승하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포항 영덕 그 위쪽으로는 연정 어느 정도 만나볼 수 있는 어종이긴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겨울 아니면 만나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요즘 그렇게 맛이 없을 거는 알지만 그래도 한번 사서 맛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왔습니다. 이렇게 상처가 있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좀 큰 사이즈들은 아무래도 좀 알도 들어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이로 해가지고 먹고 저희 아내는 또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제가 봤을 때 싱싱한 거 작은 거 2마리 정도만 해가지고 한번 맛을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 영상에서 한 번도 청어를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물 같은 데 잡혀가고 이런 상처가 있죠. 좀 깨끗한 걸로 하고 싶은데 요거 하나 하고 2개만 횟감으로 하고 나머지는 구이로 해가지고 한번 선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제일 위에 있던 팩에 그 알이 스며 나와가지고 노랗게 이렇게 흘러나가 있는 거를 잠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만 봐도 지금 산란기가 돼 있고 알이 어느 정도 커졌을 거다 그 정도는 짐작하실 수가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계절은 제 생각에는 3, 4월달 산란을 마치고 나면 우리 지역에서는 안 잡히니까 포항 영덕 위쪽으로 가시면 여름 시즌 이후부터 상당히 살찌고 기름진 청어를 만나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장 상태를 한번 봅시다. 자, 내장 상태 그렇죠. 청어 알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또 손질해가지고 젓갈을 담아 먹어도 되는데 몇 마리 안 되니까 굳이 이걸 젓갈 담을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은 한번 살려두볼까? 일단 살려두봅시다. 보시다시피 저렇게 알이 커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어가 맛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저도 오랜만에 보고 우리 지역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고기가 되니까 물론 우리 방파제 앞에서도 만나볼 수 있지만 겨울 아니면 만나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는 측면에서 자 알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요렇게 기름기가 없이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배가 좀 걸쭉한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름에 약간 지지듯이 구워 먹으면 되니까 손질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또 제 입장에서는 8,900원으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바람이 계속 불고 이래가지고 다양한 어종이 안 나는데 그걸 핑계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잠시 쉬어가는 영상도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가 있고 상처가 있으니까 뒤쪽으로 자를게요. 뒤쪽으로 잘라가지고 요 부분에 이제 손질할 때 학꽁치도 이제 뒤쪽으로 요 부분보다는 좀 뒤에 있지만 요런 지느러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손질을 할 때 이왕 할 때 요렇게 좀 잘라버려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맨 밑에 쪽은 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그거는 알집이 알을 완전 이렇게 산란을 하고 쪼그라들어서 색깔이 완전히 이제 변색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크고 성장이 빠른 것들은 지금 이 시기에 벌써 산란을 한 것들도 있고요. 오늘이 1월 초니까 조금 작은 것들은 그래도 좀 성장이 느려가지고 이제 알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생긴 것들도 있고 아직까지 알이 좀 덜 생긴 것들도 있고 개체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크다란 계절의 흐름 특성상 알이 안 생겼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감으로 드신다든지 구이로 드신다고 해도 맛있는 시기는 아니다. 그 점은 분명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특별하게 맛있는 시기라서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뼈를 잘라보면 요것도 보시면 알을 싸고 쪼그라 들어가고 색깔이 완전히 변한 걸 볼 수가 있죠.
요것도 보면 배가 걸쭉한 거 보니까 알을 다 싼 거 같죠? 요거는 정소입니다, 정소. 정소인데 상당히 두고를 들어있죠. 아무래도 이제 동해 위쪽에 우리 지역보다 물이 조금 더 차가운 곳은 이게 이제 산란 시기가 조금 늦을 겁니다. 늦을 건데 우리 지역처럼 비교적 물이 좀 따뜻한 곳은 이렇게 산란 시기가 빨라가지고 지금 1월 초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이렇게 다 산란을 한 그런 시점이네요. 객감으로 별로 추천을 못 하겠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이거는 정수가 상당히 커져 있죠. 정수입니다, 정수. 보통 이럴 때, 아, 망했다, 이렇게 표현을 써야 되는데, 영상이 완전 망했는데, 1월 초라서, 그래도 조금 멀쩡한 것들이 한두 마리는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6마리 중에서, 제대로 된 게 한 마리도 없네. 이게 또 이제, 예전에, 10여 년 전에 제가 알던 또 어류의 어떤 생태적인 특징하고, 지금은 또 많이 변했어요. 수온 자체가 옛날하고 비교를 해보면 말도 못할 정도로 지금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이제 좀 차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좀 제가 가진 상식이 이제 점점 바뀌어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정수가 너무 커졌습니다. 그렇죠. 여름철 지나고 나서 청어가 좀 있으면 그때 기름기가 올라서 상당히 맛있을 시기인데 우리 동네는 그런 게 없으니까 조금 아쉽긴 하다. 3마리는 산란을 벌써 다 했고, 이 알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뭐 나나 뭐 하겠습니까? 버리겠습니다. 3마리는 벌써 산란을 했고, 3마리는 산란을 하지는 않았지만, 알이 상당하게 커졌습니다. 정소도 상당히 커졌고, 그래서 산란을 한 것보다는, 산란을 아직 안 하고 알수, 이제 뱃속에다가 정소나 알을 머금고 있는 것들이 그나마 조금 낫기 때문에, 요걸로 가지고 한번 손질을 해보고, 먹을만 하면 먹고, 못 먹을만 하면 우리 집 앞에 있는 양이들 좀 주고, 그렇게 해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시도를 해볼게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조금 알이 많이 커졌네.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횟감이라고 스티커가 붙어져 있었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새벽에 경매 받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진열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도 걸렸을 것 아닙니까? 새벽에 잡혔더라도 나중에 제가 손질을 해보면 이거 회로 좀 먹기가 좀 끄름직한데 라는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폐기. 횟감으로 써 있었기 때문에 횟감으로 무조건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이렇게 실수를 하시다가 배탈이 나는 겁니다. 손질하다가 조금이라도 끄름직하다 싶으면 횟감으로는 드시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수산물을 대하는 기본적인 딱 태도입니다. 혹시나 했더만은 역시나네. 알이 너무 많고 여러분들은 뭐 손질하실 때 보셨겠지만 회장님 뭐 보셨죠? 안 먹어도 된다. 알이 다 들리더라. 아 맞나? 이게 이제 청어 자체가 맛있는 계절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름부터 시작해서 물론 저 동해, 강릉, 속초 이쪽은 연중 괜찮습니다. 산란하는 딱 그 시기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어차피 이 시기밖에 못 보고 하니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에 사온 거지 굳이 지금 이 시기에 그 제도에서 청어를 사드실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면 방파제 가면 하루에 100마리 더 낚아요. 옛날에 이제 제 울산 친구 아시죠? 뭐 원래 고향은 거제도 친구인데 한번 1월달에 우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수협 건물이 있는데 그 앞에 가면 이제 수협에서 급유로서는 그 어촌계 빠지가 있습니다. 그 위에서 이제 청어 낚시를 하는데 10초에 한 마리씩 물거든. 처음에는 재밌다고 재밌다 하더만 한 10분 지나니까 나 이거 안 낚으면 안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일단 여기 상처가 있는데 요거는 좀 뒤로 제껴 놓고 일단은 청어 손질하는 요령부터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할까요? 마스크가 자꾸 있으니까 뭐랄까 이게 입술이 제대로 안 움직이네. 자, 청어 손질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이쪽 배 부분을 요렇게 잘라버렸죠. 왜 그런가 하면 학꽁치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있는 그 지느러미가 껍질을 쭉 벗기다가 탁 걸리면 껍질이 끊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배 부분을 좀 잘라주면 좋습니다. 전어처럼. 그리고 이제 이 갈비뼈 자체가 억세기 때문에 밑에 쪽으로 가봐야 살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 이렇게 좀 보시면 요렇게 라인이 돼 있죠.
기름기가 좋을 때는 뭐 최대한 살리는 게 좋겠지만은 요 부분 하얀 부분 요쪽 부분은 거의 뭐 살이 별로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렇게 좀 잘라 주셔도 됩니다. 요 뼈가 튀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살이 별로 없어요. 손질할 때는 뭐 간단합니다. 배 등등배 요거는 뭐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요렇게 해가지고 손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자, 영상이 중간에 끊길 수가 있는데, 제가 방금 이제 손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영업을 안 한다고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오늘 장승포 다녀왔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뭐, 오늘 청업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저도 방금 손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금 기분이 좀 나빠져가지고, 요거는 제가 좀 공지를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가 이제 예약제로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도 아직 어리고 그리고 또 나이 드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몸이 안 좋다든지 안 그러면 또 어머니 약을 받으러 가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예정되어 있는 진료가 있다든지 그러면 월요일이 아니라도 저는 쉽니다. 공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예약이 하나도 없는데 어머니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병원을 좀 가보는 게 좋겠다. 안 그러면 뭐 와이프가 기침이 심해가지고 병원을 갔다 올까 하면 저는 갑니다. 어차피 예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그 하루 종일 기다리고 앉아 있어 봐야 손님이 없어요. 예약되어 있는 손님이 아니면. 그래서 이제 영업을 이렇게 안 하고 가끔 이제 지금 이 휴일이 아닌 날도 갈 때가 있는데 그게 오늘 같은 날인 거죠.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왔을 때 영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다 아닙니까? 근데 뭐 솔직히 그걸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손님들한테 그걸 100%다 전달이 되게끔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 나름대로의 어떤 공지를 거쳐서 영업을 못하는 한은 못한다고 하는데 멀리서 찾아왔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 제가 뭐라고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럼 옆집에 가서 드시면 되는 거지. 대구에서 이까지 찾아오시면서 말도 한번 안 물어보고 오시는 그분들이 그걸 책임지셔야지. 저한테 와가지고 대구에서 왔는데 왜 식당 안 하냐 이렇게 욕하듯이 따지듯이 가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장사 준비가 돼 있어도 그런 손님 안 받고 싶어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막 이야기를 하다가 요 써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칼이 이상하게 들어가 버네. 순간적으로 내가 흥분이 되더라고. 뭐 손님하고 싸우지는 않았는데 조금 그런 기분 이건 그냥 버리도록 할게요. 고양이 잘라주라. 고양이 줄게요. 아니 그게 내가 욕 들을 일 아니다 아이가. 내가 그 욕 들을 일이가. 이건 좀 선도가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살이 좀 흐물흐물해졌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제가 욕 들을 일입니까? 욕 들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따지듯이 저희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항상 영상 앞에다가 예약제를 운영하니까 좀 이렇게 좀 예약하시고 확인하시고 오시기를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말씀을 유튜브 보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그런 부분을 안 보시고 나한테 와서 욕을 하듯이 이야기하느냐 말이야. 그럼 내가 무슨 아니 어떻게 기분이 좋아하고 그걸 음식을 해드리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좀 황당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화내서 죄송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와이프하고 갔다 하고 정오에 썰어가고 기분 좋게 한 잔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분 좋아지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껍질 벗기는 법은 전어나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한 장만 떼줄래? 그래도 기름이 좀 있다 야. 기름 많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잡아 당기면 되겠죠. 요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 마리는 알이 들어있는 상태 또는 정수가 들어있는 상태였고 저 구이하는 거 세 마리는 알이나 정수를 다 산란을 하거나 방정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알이 들어있는 게 살이 좀 흐물흐물하니까 이렇게 살이 좀 이쪽에 떨어져 나갔네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을 잘 잡고 쭉 안 보이실랑가 몰라도 이렇게 뜯으시면 됩니다. 뭐 특별하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썰어 드시면 되는데 칼집을 좀 내 갖고 쓸게요. 장가시가 있으니까. 이렇게 잔피가 이렇게 잘리는 그런 소리가 조금씩 들립니다. 잔피
앞에가 잘리는 소리가 들리죠? 우와, 빵빵해. 칼집을 아예 안 넣는 것보다 조금 깊숙하게 넣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빼고 확실히 잘려야 되니까. 자, 요렇게 해가지고 짧게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토치로 불찜을 줄 수도 있는데 저는 불찜 주는 것보다는 그냥 생거를 먹는 게 나아서 생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무심하게 툭 던져서 담으면 됩니다. 요 살이 좀 떨어졌는데 괜찮아요. 네, 살치고. 그냥 무심하게 담으면 됩니다. 쪽파 있고요. 다지면 되세요. 쪽파 쫑쫑쫑쫑 썰어갖고 얹어 먹으면 맛있지. 쪽파 썰어왔어. 쪽파가 없어갖고 해녀배 선장님 댁 밭에 가고 몇 뿌리 뽑아왔습니다. 아, 맛있겠다. 기름기가 산란식인데도 이제 워낙 또 수온이 차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기름이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맛있게 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고급 일식집 가도 히카리모노 등푸른 생선들을 이렇게 통칭해서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다 잘하는 집들이 있거든요. 물론 저는 뭐 일식 전문이 아니고 뭐 한국식 횟집을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또 이런 걸 또 유달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뭐 요거 동해 쪽이나 이쪽으로 가보시면 이런 것들 좀 찾아갖고 한 번씩 드셔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지역에서는 겨울철 한철에만 조금 나니까. 쪽파 오케이. 와, 이거 무슨 쪽파를 이리 많이 쓰는 거노? 해보다 쪽파가 더 많다. 다 쓰면 안 돼. 나 양념 쓸 거란 말이야. 일단 이거 담아라. 아니 다시 뿌리만큼 뿌려. 내 손에 기름이 묻어서 네가 먼저 담아야지. 안 돼, 안 돼. 이쪽 뒤쪽 부분을 가져가. 깐다고 쇠가 빠졌는데. 여기에다가 또 이제 생강을 곁들여 드셔도 좋습니다. 생강. 이렇게 얹어피고 알아서 먹자. 자, 파가 과할 정도로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성격이 좋습니다. 저는 화가 나도 1분만 지나면 까먹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와, 이거 파로 완전 덮어가고 이거 우짤라고 이 뭐야 되긴 거 모르겠다. 파밖에 안 보이노.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조합 좋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일하려고 아침에 곱창 기름 부었다. 좋지. 가볍게 먹기 제일 좋다 이게. 자, 먹어봐. 구이 먹어봐. 응? 구이 따실 때 깜짝 놀랄걸. 맛있네. 장가시가 목공에 나 장가시가 별로 안 걸린다 하려고 했는데 목공에 또 걸려요. 그래서 나는 전어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한다. 난 일 별로 안 좋아한다. 물 가는 기분 나. 아, 목공에 걸린다. 나무. 웃기시네. 이거를 포를 떠가지고 앞뒤로 바삭하게 구우면 좀 낫다. 알았어. 자, 전어 한번 먹어볼까?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사비 잘 얹어가지고. 많이. 기름이 있네. 기름이 있네가 기름이 왜 이렇게 보인다. 근데 확실히 서늘해서 좀 살은 좀 물러졌다. 맛있는데? 원래 이게 우리 낙하하고 썰어 보면 약간 서걱서걱한 식감도 있거든. 근데 서너가 되니까 그건 좀 없네. 그래도 상당히 맛있네. 부드러워.
명란젓을 올리고 해를 한 점 올리면 자, 파하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간장 살짝. 아이고 아이고 아까운 거로 주모 3초 안 지났다. 2개. 한 개씩 먹어라. 명란젓 하나. 요래가 안 먹어. 진짜 그맛 아닙니까 여러분. 청어는 그리고 가격이 너무 싸니까 내가 집에서 손질만 조금 할 수 있으면 요렇게 뭐 밥 반찬으로 술안주로 즐기기 좋은 그런 생선이니까 뭐 이렇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안주를 만들어 놓고 음. 맛있다.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좀 남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청어 먹기 위해서 뭐 속초동에 이렇게 가기 힘드니까 겨울철에 뭐 조금 이렇게 기름기가 떨어져도 알이 떨어지고 알이 있어도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북쪽에 사시는 분들은, 동해안 쪽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연중 거의 뭐 구경하기 쉬우니까 시장 가실 때마다 한두 마리 서비스 받으시든지 안 그러면 사가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거 썰어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여보 우리 김치 맛있게. 살아있는 거 썰어 먹으면 이 서걱서걱한 식감이 살기 때문에 더 맛있어. 밥에다가 얹고 2개 얹어야 되겠다. 한 개씩 먹으니까. 김치. 이 청어 뼈가 보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요래 돼 있지. 우리 마루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지그재그로 넘기는 거. 헤링본 패턴. 그게 이제 청어 뼈를 본따서 만든. 거짓말. 응? 거짓말. 요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그래, 헤링본, 바닥에 테크타일 헤링본도, 붙일 그래. 때 그 헤링본. 그래. 헤링본 타일이 요 패턴을 보고 만든 거라고. 거짓말. 청어가 헤링이잖아. 맞나? 그래. 근데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가는 거지. 영상을 위해서. 약간 웃으면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면 이 돈내 바보 등급. 놀란거려야 된다. 편집해. 맛있다. 김치 맛있다.